자, 북한이 전쟁에 도발했을 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범국가적인 대비한 전시대비계획 그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예. 우리 정부가 그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계획 명칭이 뭐냐고요? 전시 대비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예. 뭐 총무 계획이니 뭐 이런 걸 말씀. 그렇죠. 충무 계획이죠. 충무 계획. 예. 그걸 충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충무 계획을 뒷받침하는 한미연합 작전 계획 명칭 혹시 아세요? 작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예. 이름 뭡니까? 작게 뭡니까? 작게 뭐 20 뭐로 나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501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제 총리님께서 네. 2017년부터 19년까지 1년 8개월 동안 네. 이 충무 계획을 다루는 행안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더더구나 묻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 4개월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4년 내내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라와 국민의 사활을 좌우하는 안보 분야에서의 무능과 무책임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예,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들리고요. 아까 우리 김석기 의원 질문할 때 간첩단 사건을 언론 보고 아셨다고 그랬는데 그러셨습니까? 언론 보고라기보다 예,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예, 나머지는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총리님이 언론 보고 이걸 알았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그 관련자가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관련이 있었다고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하는 게 약속이지 마치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걸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맞듣지 않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혹시 그런 태도를 비쳤다면 그건 제가 부족한 탓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캠프 전체에 간첩들이 스며들어서 그게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다. 또 간첩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 이런 표현은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럼에도 그런 태도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불비스럽게 비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예,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항을 어쨌든 국민에게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이런 말씀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됐습니다. 좀 뭐 더 이상 이건 됐고요. 총리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가 어떤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예. 아니 헌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헌법 4조에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가까운 평화 통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물론 헌법에 의한 그런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남북 합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현실 여건상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경우에 만일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평화적인 방식 외의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쪽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비극을 거쳐서 어느 한쪽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한 5,200만, 북한에 대충 한 2,500만을 생각한다면 어느 한쪽을 제압하는 통일은 그런 방식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결국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한 공존, 그것도 이제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계속 쌓아가면서 또 우리 시대에 못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평화통일이라는 게 예. 당연히 남북한이 평화적인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합의가 안 됐을 경우는 예. 6.25 전쟁처럼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격해서 수복해서 소위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의 성격상 유엔 헌장을 다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침공할 일은 없고요. 북한이 6.25 전쟁처럼 침략하면
그때는 또 그러한 방법의 통일이 원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나 혹은 북한 당국자들이 그런 식으로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받고 싶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안보 자산과 또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또 국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백본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데 네네. 북한이 침략을 했을 때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북한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통일되는 방법이 있다. 좋습니다. 자, 북한이 전쟁에 도발했을 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범국가적인 대비한 전시대비계획 그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예. 우리 정부가 그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계획 명칭이 뭐냐고요? 전시 대비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예. 충무 계획이니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충무 계획이죠. 충무 예, 계획. 예. 그걸 충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충무 계획을 뒷받침하는 한미연합 작전 계획 명칭 혹시 아세요? 작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예. 이름 뭡니까? 작게 뭡니까? 작게 20 뭐로 나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501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제 총리님께서 네. 2017년부터 19년까지 1년 8개월 동안 네. 이 충무 계획을 다루는 행안부 장관을 하시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더더구나 묻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또 다른 통일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싸워서 붕괴된 게 아니고 20세기 말에 스스로 붕괴가 돼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가 됐죠, 그죠? 예, 변환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만일 급변에 의해서 자체 모순에 의해서 저절로 무너지는 것에 대비한 정부 계획은 있습니까? 그 시나리오를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의원님 작게 뭐라고 나가는 그 중에는 아마 그런 프로도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정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계획 명칭은 예. 명칭조차 우리가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네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총리님 그 계획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자, 이 정부 계획을 뒷받침하는 한미연합 군사 계획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게 아까 작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개념 계획 예. 5029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의 과정이 평화 통일을 하는 게 최선이고 네. 그런데 만약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 예. 정부는 충무 계획이 있고 군에는 작게 5015가 있고 예. 그다음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면 공공 계획이 정부에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5015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5029입니다. 개념 계획. 예. 총리님 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예. 자, 총리님. 네. 법규에 의해서 총리님이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계세요? 전시에는 전쟁 지휘는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내려가는 라인에서 전쟁 대비를 수행을 하고요. 총리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임무, 피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분들, 그다음에 후방에서 행정의 최소가 작동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후방 지원 업무가 총리가 해야 되는 일로 하고 정부의 유지 업무, 이런 것들이 총리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총리님께서 네. 평시에는 뭐라고 전시에는 뭐다 딱딱 떨어지게 항상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우선 대통령 건의시 유고하는 거야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전평시 동일하고요. 예. 그다음 전시에 비상국무회의에 부의장을 하셔야 되고요.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해야 되시고요. 중앙민방위협회 의장이십니다. 그리고 정부 비상대비 업무 최고 책임자예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이런 거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총리님이 전시에 내가 뭘 하느냐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총리님, 을지연석과 충무계획의 차이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범정부 행정계획이 제가 그게 충무계획 을지연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구분을 못하게 죄송합니다. 예. 아니 행안부 장관은 1년 8개월에서 주무장관이신데 지금 이 훈련 명칭이나 계획 명칭을 모른다는 게 이게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충무계획은 예.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고요. 네네. 이 계획을 훈련하는 것을 훈련명을 을지연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을지연습의 총감,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월지연습은 이제 저 국무총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연습 총감입니다. 예, 예. 요거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나와 있는 나와 거예요. 있습니다. 예. 자, 을지연습 총감으로서 비상대비 훈련 얘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훈련을 총리가 되시고 난 뒤에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직은 뭐 챙겨보지를 못했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8월 말에 을지연습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뭐 등등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반기에 아마 국정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시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죠. 비상국무회의는 을지연습의 핵심입니다. 전시를 가정해서 대통령, 장관 등 국가 진짜 최고의 전쟁지도부가 모여서 하루 정도 전시과학과 절차를 익히고 적용해 보는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올해 안 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이거 언제부터 안 한지 아세요? 언제부터 을지 국무회의하고 NSC 전시 비상국무회의 연습을 대통령 모시고 한 번도 안 한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행안부 장관 때 저희들이 한번 지금 2017년도 행안부 장관 때는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예. 2019년 5월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2년째. 자, 아까 코로나 핑계를 대시는데요. 지금도 평시 국무회의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얼마나 했나 보니까 9월 7일까지 39회 했고요. 또 심지어 임시국무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한번 물어봅시다. 양복 입고 평시 국무회의 할 때는 코로나가 회의장을 안 덮치고 민방위복 입고 전시 업무할 때는 코로나가 알아서 감염시킵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핑계를 댑니까? 분명- 아니, 회의장에 모여서 예. 뭐 수만 명이 모여서 훈련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을지 국무연수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2018년까지 국민들 익숙할 겁니다. 민방위복 입고 그 절차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양복이 민방위복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요번에 저 국정감사 이후에 하여튼 요게 실수할 수 있는 여부를 제가 좀 챙겨보고 반드시 하실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건 아니,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님, 국민들한테 네. 코로나가 더 큰 재앙입니까? 전쟁이 더 큰 재앙입니까? 뭐 전쟁이 더 큰 재앙. 그렇죠. 예, 예.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들 코로나로 2,367명 오늘부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애도를 표하는데 6.25 때 사망자가 우리 남측만 42만이고 사상자가 300만이 넘었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정부가 우리 국가가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 전쟁인데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하루 이틀 그 연습마저 안 한다는 게 도대체 헌법적 의무를 정부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예. 반드시 올해 뭐 또 뒤로 미뤘다 그러는데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하십시오. 그 국민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총리님 지난 3월에 네. 총리님이 계셨던 행안부에서 예. 전시 사항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지만은 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 합동참모본부에 좀 하자고 공문을 보낸 사실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뭐 보도된 걸로는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시 전시 사항에서 정부가 조치할 목록이 대개 큰 목록만 160개 항목이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 국민들한테 식량도 있고 뭐 교통 통제하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원 등 전시 대비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계속 교체가 돼서. 그럼 이 총리실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뭐 아직까지 저는 못 해봤습니다만.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최소한의 국가의 임무입니다. 총리님 제가 두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꼭 대통령 모시고 전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시 비상국무회의 연습 하루면 되니까요. 하루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아마 국방부 장관님을 제외하시고
좀 죄송합니다만 통일부 장관님, 외교부 장관님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지, 외교부가 전시에 됐을 때 충무계획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공항을 어떻게 통제하고 외국 대사관은 어떻게 하고,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제외 다른 나라 국민들이나 여행객들을 어떻게 해서 안전지대로 후송하는지, 이런 것들 한 번도 안 챙겨봤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총리님, 그래서 요거는 각 부처 장관들한테 전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충무계획을 숙지를 하고 하루 정도는 워크숍도 좋습니다. 한두 시간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 장관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점검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뭐 국방위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게 사실 왜곡이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역대 정부에서요, 제가 뽑아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 1회, 이명박 정부 때 12회, 박근혜 정부 때 56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탄도 미사일 28배, 28회 발사했고요. 순항 미사일 이번에 5번째입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4일 이전에는 바로바로 발표했어요. 어디에서 쏘았고 고도가 얼마고 비행 고도가 얼마고 어디 떨어졌다 다 발표했어요. 그때는 SI 보호한다고 왜 그걸 발표했습니까? 2020년 4월 4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두 번째 순항 미사일 때부터 발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SI 때문에 안 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뭐 몇 차례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순항 미사일 발사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이유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왜 발표를 안 했습니까? 핵을 탈취하는 탄도미사일도 그때그때 했는데. 탄도미사일은 당연히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요. 그럼 순항미사일을 왜 했어요, 그러면? 2017년 6월 8일에는. 그때는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내일 국방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정치적 이유로 군이 망설이고 있는지. 아니, 순항미사일은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하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알겠습니다. 국방에서 따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들어가십시오. 순항이든 인공미사일이든 ICBM이든 늘 발표해 왔습니다. 그보다 훨씬 위력이 작은 순항미사일 갑자기 한미연합 비밀이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왜 그러는지.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상 900여 회 이상 외부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균 5 내지 6년마다 난리가 났다는 소리죠. 그 이유가 우리가 침략자에게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부 침략에 철저히 대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끝났습니다. 개개의 선수들도 중요한 시합을 앞두면 한계 상황까지 피땀 흘려 훈련합니다. 메달 색깔은 땀에 비례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과 죽음이 걸린 국방에서는 평상시 훈련에 설린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확인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전시 대비한 정부 연습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줄줄이 폐지됐습니다. 그나마 전쟁을 억제하는 핵심 훈련인 방정훈련 안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도 한미연합 야외훈련도 안 합니다. 지휘소 앉아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합니다. 미군도 작전 현장에서 연합작전을 해본 한국 군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본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군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과 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